자, 오늘은 우리가 렌즈 삽입 수술하고 나서 제거를 타 병원에서 한 환자들 렌즈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교체하는 경우인데 이런 환자들이 늘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삼성 미라클 안과에서 렌즈를 빼느냐? 우리 그 렌즈 삽입 수술을 제거하는 환자들에게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재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렌즈 삽입술은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방 렌즈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아직도 되게 많아요. 네. 전방 렌즈 재질은 보통 실리콘으로 이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신체 안에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조금 사용을 줄이는 재질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방 렌즈를 쓰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많이 띄우고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 재질은 친수성 아크릴 소재입니다. 그 렌즈 재질 자체가 인공수정체로 사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을 할 때 사용을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서 넣는데도 힘들고 제거를 하는데도 잘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조직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질이어서 저는 좀 별로. 결국에는 싸니까 싼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싼 거 비지떡이잖아요. 저희가 이걸 제거를 하는 이유가 뭐 재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렌즈를 제거하는 거는 합병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제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렌즈에 이 도수를 넣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처음에 계산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포장에 쓰여 있는 이 렌즈는 몇 디옵터라는 거와 실제 이 렌즈가 몇 디옵터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옷을 라지를 내가 샀는데 옷이 엑스라지인 거네, 재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브아이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만약에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보정해서 실제와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건데 새로 나온 렌즈들의 경우에 아직 그게 미흡하지 않나. 결국엔 R&D한테 돈을 안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샀을 때 이게 퀄리티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렇죠. 뽑기를 잘하면 좋고 어떤 건 뽑기하면 잘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 속에는 제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걸 써야지 결과가 일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 제거하는 환자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거하는데 저거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요, 그죠? 네. 되게 딱딱해 보이는. 네, 제거를 하고 다시 렌즈 넣고. 예. 두 원장님이 같이 영상을 봤는데 이제 저 사실은 제거한 렌즈가 무조건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장점도 있죠, 원장님. 원장님 장점이 뭔가요? 렌즈 모양이 이보ICL은 구면인데 저 렌즈는 비구면 모양으로 사람의 눈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시야의 왜곡이 적고 빛번짐을 조금 줄였다, 이런 장점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보ICL은 방수가 흘러가는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는데 저거는 5개가 뚫려 있기 때문에 방수의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하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점이. 자, 근데 그러면 저 렌즈를 우리가 왜 제거한 거죠? 재질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목표했던 시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장은 이쁘게 했는데 실제로 꺼내봤더니 맛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정말 힘들게 제거를 했고요, 원장님, 그죠? 그러면 무조건 후방 렌즈가 100% 좋냐? 단점도 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부작용은 아니지만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데 홀 현상, 뭐 링 현상이 또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원장님? 이제 렌즈 모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홀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렌즈 광학부 중심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는데 그 구멍 때문에 아주 작은 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못 느끼셨고 아주 예민하신 분들만 한두 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럼 링 적응하시더라고요. 현상은요? 링 현상은 렌즈에 이제 도수를 갖고 있는 광학부 부분이 있는데 도수가 없는 부분까지 이제 동공이 밤에 확장이 되게 되면 광학부와 동공 사이 그 거리에 링처럼 밤에 빛이 번지는 현상을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그것도 초반에만 느끼시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십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쓰는 렌즈는 에버플러스 ICL인데 이제 에버플러스 ICL을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걸 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와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을 가지고 모험을 해서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써볼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그래도 수술 만족도가 99%에 다시 수술을 해도 난 이보아이실을 선택하겠다는 환자가 97%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렌즈를 마다하고 굳이 내 눈에 새로운 렌즈를 넣어서 위험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
자, 이제 오늘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미라클 안과에서 안내렌즈를 삽입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은 검사한 의사가 수술을 직접 하고 상담도 하고 수술을 케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게 20년 동안 수술을 해오면서 오래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술비가 무조건 싼 거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 합병증이 없을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술을 하고 있어서 저희 미라클 안과에서 수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라클 안과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